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팟빵에 광고하고 대박나는 소리입니다. 청취자는 건너뛰고 광고주만 혼자 듣는 올드한 광고는 이제 그만. 광고주 여러분, 이제 스킵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가 정확히 청취한 광고만큼 지불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유효 청취 보장 광고 팟빵 광고. 전화 02-6903-9261이나 이메일 에드골뱅이팟빵닷컴으로 문의주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눕고 싶다. 빨리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씻고 잘잠 이불을 덮고 싶다. 잘잠 이불. 맨살로 잘잠 이불과 비비고 싶다. 부드럽다. 적당히. 까끌하다. 적당히. 뭔지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느낌. 무겁지도 않아. 가볍지도 않아. 시원한 느낌. 잠들면 따뜻한 느낌. 이불이 숨 쉬는 것 같다. 중간에 걷어차지 않아도 좋아. 잘 잤다. 일어나기 싫다. 그래도 일어나자. 이따가 저녁에 또 만나자. 잘잠 이불. 여름 이불도 나오겠지. 여름 이불도 나온단다. 네이버 검색창에 꿈나라 베개. 이번 주 뉴스 다 챙겨 보셨나요? 깔끔한 구원석, 통쾌한 해설, 유쾌한 토론까지. 권갑창의 정치 신세계. 네. 그 무서운 문자 폭탄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 팟캐스트.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 60화입니다. 어느 분이 전화번호 까실까요? 전화번호를 까야지 문자 폭탄을 받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새 정부가 이제 인수위 기간이 없는 관계로, 한 번에 뭐 다 모든 장관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무총리, 그리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 뭐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부총리 분도 있죠.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좀 적반하장격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저희가 비평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들 보시고 계십니까?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그냥 초반 기싸움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역대 정권 중에 무난하게 총리가 인준된 전례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때 초대 총리가 황인성 총리였나? 근데 그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기에 집권 측과 야당 측의 기싸움이 항상 벌어졌고, 저도 지금 상황도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싸움 정도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언론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한 건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고,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나름 막 단독에 대한 욕심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론도 자신들의 위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실력 행사 중이죠. 그리고 이 실력 행사는 대부분 뭐 김종필 총리 6개월 설이 갔던 그걸 제외하고는 일주일에서 열흘 뭐 그 정도에서 대치 전선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기싸움 차원에서. 기싸움이다. 예. 뭐 방어하는 입장에 서 있는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지지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공격하는 쪽에서도 매우 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 게다가 지금 물망에 올라있는 인사들도 거의 슈퍼스타들이에요. 이 여론이 너무너무 반기고 있죠. 그러니까 역대 총리 적합도를 조사해 보면은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게 36%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67% 후보죠. 6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열망이 가득한 호남 총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쪽에서도 야당에서도 일을 하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뭐 사실 그 위장 전입이 문제라기보다도 꼬투리가 걸리니까 열심히 자기들도 일하는 신용은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봤자 지지율 떨어질 거고 저쪽도 이거 어떻게 될지 너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신용도 하고 꽤 힘들게 만드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결국은 이거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도 불쌍하다. 힘든 이유가 첫 번째는 뭐 총리 후보자가 됐든 장관 후보자들이 됐든 이른바 흠결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그렇죠. 없다시피 하죠. 예, 없다시피 하죠. 영의 과거 수렴하죠. 영의. 과거 정권에 비교하면 정말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 플러스 그거를 갖다가 이제 흠결이랍시고 조지고 있는 청문회 위원들의 경우 청문회 위원들을 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빵으로 서로 검증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경대수 의원? 네. 경대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청문회장에서 아들을 장관 후보자를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경대수 의원이 뭐 피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상당히 뭐 좀 다른 풍경이긴 해요. 네. 청문위원들을 청문하는 풍경. 쟤들도 이렇게 힘 빡센 청문회는 처음 해보는 공격에 서보는 입장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역대 총리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막 개진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서. 예. 참 포스트 모던한 현상입니다. 이거 그래서 진짜. 그만큼 정부의 어떤 공유, 정부의 확산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90% 육박하지 민주당 지지율은 뭐 40% 50% 나오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야당 지지율은 8, 7. 지금 어떤 조사에서는 59%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게 상태, 파시즘 아닌가요? 이게 파시즘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위장 전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중 국적 같은 이런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유저분들이 올려주시는 내용들 읽어보면은 이전에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예. 글자 그대로 먼지털이죠, 먼지털이. 네. 예, 그 부분을 뭐 저희가 한번 짚어보자면 일단 뭐 지금 뭐 위장 전입이 문제라고 이제 떠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과거 정부 뭐 그 공직자 후보들의 위장 전입과는 본질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투기 목적. 예. 또는 뭐 그 자녀의 어떤 뭐 학군? 강남 8학군 배정을 네. 위해서 또는 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무슨 농지 직불금이나 뭐 이런 특혜를 받기 위해서 네네. 돈 받으려고. 자기가 전혀 살지도 않는 시골의 어떤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주소 옮겨놓고. 예. 네. 그래서 그 직불금 타먹고. 네. 이런 자들을 공직자 후보로 내세웠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또 요번 뭐 자유한국당 분들은 뭐 저희가 사실 언급을 하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사실 앵가하면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대선 후보가 뭐 또 내로남불 하셨더군요. 네.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후보는 더 이상 후보가 아니지. 예. 유승민 네. 씨? 예. 유씨. 의원? 유승민 의원. 의원. 나 유씨라고 하고 싶은데. 유씨가 예.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래요. 문 대통령 보고. 예. 왜 사과를 그 하랍니까? 강경화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 예. 지명자의 경우 200몇만 원대? 그 정도의 증여세를 늦게 내서 나중에 아직 못 내서 누락시켜서 다시 낸 사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문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라 그러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얼마 전에 걸린 게 자기 딸 증여세가 2,6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누락됐다고. 용돈 받아서. 네. 아니 2,600만 원을 증여세로 낼 내려면 정도의- 용돈을 얼마를 받아야 뭐, 됩니까? 뭐. 수억이었어요. 수억 단위. 때가 있었어요. 예. 네. 부럽다. 근데 본인은 대통령 후보인데 입양되고 싶다. 그 정도 헐렁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외교부 장관한테 더 높은 걸 바라고 문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적반하장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죠. 그 위장 전입이 이제 김 반장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도성 투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데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위장 전입의 어떤 개념이 거의 없었던 28년 전 이낙연 국무총리 네, 후보자의 네. 경우 그런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흠결로 정말 공직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중국적 같은 경우도 강경화 외무장관의 그 이중국적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는
아들이 이중국적일 때 군대를 안 가려고 해서 네,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건데 딸의 이중국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다른 부분이고 강경화 후보자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을 수행을 했거든요. 아, 군대 갔다 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이게 좀 컨셉이 다른데 왜 이걸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고위 공직자 배제 그 5대 원칙이 있잖아요. 병력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노무 표절. 요렇게 이제 5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이낙연 총리,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뭐 위장 전입이 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원칙이 이제 뭐 오히려 스스로 이제 덫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그 5대 원칙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청문회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그 5대 원칙을 전부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이 기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지금 검증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예. 정보 공개 청원을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국회의원들은 다 위장 전입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사는 국회의원 도덕성은 낮아도 돼? 예, 다 서울 살지 그러니까 뭐.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솔직히 대부분 서울에서 살잖아. 다 서울 살죠. 그죠? 이거 위장 전입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5대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 내세울 때 교조적인 원칙으로 내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동안 계속 청문회 할 때마다 이게 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인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아예 그냥 유야무야 그냥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거론만 하고 그것 때문에 결정이 된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유에 5대 사유에 들어가도 버젓이 그냥 총리하고 장관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건 진짜 국민적인 토론에 지금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곤혹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표면만 본 거예요. 이 현상은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 장관들 다 검증을 지금 다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총선 때 그거 들고 나오면 예. 되겠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돼요. 지방선거부터 해서 모든 선거에 이 기준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하고 언론은 이 사안을 정말 섬세하게 다뤄야 돼요. 이걸 폭력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교조주의적으로 다루면 그 화살이 전부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되돌아가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 교조주의적이라는 그 말씀에 좀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중국적을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불법적 이득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게 핵심이죠.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강경화 그 자녀의 그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해서 강북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네, 강북에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엄마 나온 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정말 그 자구대로만 해석을 해서 그 잣대를 들이대면은 야당도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 저 동감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 역대 정부에서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런 후보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니 비서실장이 나와서 했어.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지금 진전인 거예요. 여기에 뭐 대통령이 직접 하라고? 무슨 헛소리들을 지금 하고 앉았어. 대통령이 사과하느니 총리 없이 그냥 하고 말겠어. 뭔 죄를 졌다고. 아닌 말로 지금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순위상으로는 국무총리 대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유일호 경제부총리 데리고 내가 꾸리고 다 할 수 있어. 하려면 못할 거 하나도 없어. 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고. 대통령 없이도 살았는데요. 진짜. 지금 5대 원칙. 야, 어쨌든 위장 전입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지금 정계 은퇴해야 될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를 게 아니라 임종석 실장이 유감 표명하면서 그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네. 그러니까 봐요. 그 위장 전입이라는 게 정말 심각한 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그 위장 전입을 숱하게 반복했는지, 일회성인지 이런 거 한번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라는 거거든. 24번 위장 전입.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라든지 우리 그 지금 후보자들을 향해서 검증하고 있는 청문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탈탈 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을 지금 함부로 휘두르면 큰일 난다. 그렇게 제가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예. 어이 무서워.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사과하라. 저는 언론이나 야당들이 그러는 건 그냥 공세 차원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니들도 먹고 살려면 하는 소리지. 예, 그냥 하는 소리지. 지나가던 개가 짖나보다 이러는데 저는 오늘 화가 났던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협조를 구하라는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의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비례대표인데 아마 원내는 아니고 의원은 아니고 의원은 아니고 비례 후보였고 비례대표 의원이 되진 않았어. 다행이네. 순번이 뒤에 있다. 설마 원내가 그랬겠어. 그럼 그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비례 안 주는 걸로. 그렇지, 당연하지. 네네. 영국 열번. 영국 열번.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예. 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히 진짜 보통 완전 외유 내강형이잖아. 예. 그렇죠. 와, 나 그 양반이 어떻게 지금 저 애들 장난감 휘두르듯이 칼 막 휘두르는 거를 어떻게 진압할지 흥미진진해. 저는 그거를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그 장관들, 지금 현직 장관들을 불러다가 오찬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그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장관들이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장관들을 뜬금없이 다 불러다가 오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좋다 이러고 봤는데 청문회에서 그 사단이라는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있는 장관들을 다독여서 시간을 가져가도 상관없는 쪽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했어요. 저도 얘기 한번 꺼내본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속 공석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내 말 들을래? 너 그러니까, 너 한번 연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했을지도 모르죠. 빨리 인선을 해야 되는 장관이 누군지, 그다음에 조금 보도되는 장관은 누군지 그런 것들을 좀 그 자리를 통해서 파악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와중에 또 그 장관들이 쓴소리 고언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야 지난 4년 동안은 받아 적기만 하다가 받아적인 뭘 받아적어 대면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국무회의 같은 국무회 드디어 처음 한번 해보고서 밥 먹고 거기서 울었을 또 거야. 내가 쓴소리 진짜 쫄보들 진짜 그 전까지는 나도 한마디도 이 못하다가 정부에서 일하고 싶어 이러면서 울었을 것 같아. 근데 난 그 기사를 보면서 제목이 진짜 쓴소리 고언. 그 기사를 보면 그 워딩을 보면 쓴소리 고언이 아니라 정말 그래도 일국의 장관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품위가 있구나. 그 이야기 그 말을 보면 정말 장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았지만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장관이라는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저 인사청문회 늦어지고 하면 저 사람들 그냥 데리고 그냥 가도 될 것 같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하고 언론이 생각 잘해야 돼. 아니 장수가 훌륭한데 좀 병졸들이 좀 후져도 장수가 알아서 잘 쓰시겠죠. 야 진짜 극렬 문파 방송이군요. 그 언론 기사 중에 제목 타이틀을 그렇게 뽑은 게 있었거든요. 대통령에게 부메랑 돼서 돌아오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5대 원칙이.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부메랑이 지금 돌아서 야당 의원들한테 지금 꽂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원칙 그대로 지선 때, 총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메랑에 칼이 달려 있는데 대통령 수염 두 자락을 베고 돌아왔다가 다시 또 야당에 흘러가니까 야당 모가지로 조심들 하셔. 하여튼. 조심들 하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아주 인자한 얼굴 미디어로 비추고 계신데 자꾸 빡치게 하면 그 타임즈에 나온 그 네고시에이터 얼굴 알지? 그 얼굴로 변할 수 있으니까 외지인 알아서들 얼굴 하셔. 아큼하다. 그렇죠. 아큼하다. 난 다음 주에 그런 그 얼굴 나올 거야. 그 얼굴로 등장할 것 같은 거야. 불벼락이 내려질 것 같은 거야. 하여튼 판단 잘해야 돼요. 5말 6월 초에는 외지인 얼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역대 정권 하에서 계속 이런 초기에 기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쓸데없이 그런 기싸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고. 상황 파악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박지원. 지금 국정이 지금 거리 상태인데 지금 빨리 비상 인준해야 상태인데. 된다. 일일이 그런 거 검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확실히 촉은 좋은 분이야. 난 박지원 옛날부터 정치를 좋아했어. 알아. 난 옛날부터 좋아했어. 난 박영선, 박지원 진짜 좋아해. 몰랐네요. 박지원 잘생겼더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 지지율이 876인데 계속 이따위로 하다가는 이제 432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5%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낙연 총리 계속 발목 잡고 있어봐요. 0.5% 나와요. 당연하지. 0.5%다 국민의당 당원들 뭐예요. 하여튼 이 전무감각 없는 이현주 같은 애들이 나 지금 깝쳐가지고 그렇죠. 뭐 하자 있는 물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지네는 그럼 아니 그거는 지금 심각한 발언인 게 진짜. 그러면 전라남도 도민들이 하자에 있는 물건을 그동안 도지사로 지금 뽑아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전남 도민 유권자들을 모욕했거든. 애가 칼 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데나 막 빼는 거야. 아니 그러다가 자기 지금 부동산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서울하고 뭐 부산에 뭐. 영선이 언니한테 전화 걸었는데 영선이 언니가 에콰도르 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아. 그거 조언을 해줘야지. 청문회장에서 전화질하고 있더만. 강현재도 얼마 전에 박지원한테 개겼다가 페북 접었더라. 아, 그래요? 아 진짜? 페북 접었어요? 페북을 접었어? 딱 비화해버렸어. 강현재쯤이면 박지원한테 그랬다가 그러면은 페북이 폭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 폭파될 수도 있죠. 거기는 참 질서가 없어 국당은 보면. 간수 없는 감옥이니까. 그나마 간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박지원인데 말도 잘 들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팔다리 다 날라가. 뭐 인사청문회 뭐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사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이 뭐 저희만의 논리가 아니라 다 SNS 보고 저희가 그냥 여기서 읽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타임라인 역순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읽어드렸습니다. 예. 시민분들, 이 문재인 지지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항의하는 내용의 뭐 댓글이라던가 문자를 보냈더니 뭐 또 무슨 나는 뭐 자꾸 무슨 폭탄 그러길래 뭐 핸드폰에 문자 1000개 이상 받으면 뭐 핸드폰이 폭파되는 그런 장치가 뭐 바이러스 달려있나. 그러니까 지랄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도 일종의 기싸움이에요. 그렇죠. 아까 전 인사청문회처럼 지금 얘네들은 유권자의 정당한 항의를 갖다가 무슨 테러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럼 니네들도 선거 때 문자 쳐보내지 말라고. 그게 폭탄이지. 네, 지네들은 완전 스팸 문자 살포하면서 뭐 우리가 그 문자 보면 뭐 그냥 죽어? 쓰러져? 비행기로 걔들은 융단 폭격을 한 거잖아.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각자 총으로 한 방 주워가지고 한번 하늘에 던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네. 아니 국회의원들은 휴대폰을 뭐 적게는 2개, 많게는 뭐 3개 이렇게 갖고 다닌단 뭐 말이야. 대포폰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권자들하고 오픈되어 있는 번호 지들이 그거 안 쓰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들 그거 쓰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연기하더라. 이거 기자들한테 보여줘. 이거 왜 뜨거워서 뜨거워서 손에 화상 입으면 내가 물어줄게. 뜨겁다고 폭탄이라나? 정말 언론의 근데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5월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5월 23일부터 이제 5월 27일까지 검사를 해봤는데 문자 테러로 검색하면 기사가 98건이 나오고요. 문자 폭탄으로 검색하면 488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많이 쏟아냈다. 4일 동안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건데 주로 내용은 청문회에 임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지지자들, 문바들이 대량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검색되는 것만 그런 것이고 어떤 방송, 라디오, 종편에서 패널들이 했던 것들은 아예 검색이 안 되는 거죠. 말이니까. 네, 말이니까. 근데 과연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어떤 다량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테러나 폭탄으로 말하는 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내가 뭔가 문자 보내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대변들이에요. 그 정치인들에게. 반민주적이다. 반민주적이다. 네. 그럼 어떤 게 민주적인 거예요? 어떤 게?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진짜 폭탄을 보냈어야 돼. 아니, 진짜 테러 한번 해봐. 뭐 당사를 점거한다든지 뭐 지역구 사무실 점거 가서 뭐 신나 뿌리고 뭐 사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당사 점거라든가 신나 뿌리고 뭐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대 때 80년대는 네. 그랬었죠. 진짜 그때는 이런 문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진짜 뭐 미문화원 방어하고. 네. 막 점거해서 방어하고 그다음에 당사 점거는 70년대 때부터 있었어. 네. 그리고 민정당 같은 경우 옛날에 민정당 뭐 신한국당 그 당사 쳐들어가고 하는 것들 되게 많았지. 아니 뭐 세상 좋아진 줄 알아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 지금은. 예. 아니 당장 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뭐 박근혜 지지자들은 특검 감히 특검 그 단독 개인 수검. 집 앞에 네. 사저 맞아요, 앞에서 맞아요. 진치면서 협박하고 뭐 죽이겠다 이딴 식으로 사진에 그런 게 신경 테러인데. 네. 아니 문자 받기 싫으면은 그냥 뭐 하나를 더 파든가 그러는. 그 휴대폰 다 없애버려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문자 보내지 말라고 유권자들한테. 니들이 그렇잖아. 받기 싫으면 우리한테도 어. 보내지 말라고. 아니 우리가- 어디서 수집했는지 뭐 난 진짜 그 안철수한테 안철수 문자 되게 저도요. 많이 받았거든. 엄청 받았어요. 나는 저도 많이 받았어요. 국민의당한테 내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는데. 없거든. 네, 맞아요. 그 어디서 도대체 수집해가지고 뿌리는 거야? 그거 그런 전부 게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야 그거? 굉장히 진짜. 불쾌했잖아요. 뭐 안철수 문자 받으면 누구나 그 인지상정이 이제 불쾌해지는 거예요. 제목부터가 기분 나빴어요. 제목이 굉장히- 안철수의 편지. 안철수의 정말 편지. 그런 편지 받고 싶지 않아. 진짜 그거 폭탄 아닙니까? 진짜 테러 아닙니까? 어떻게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죠. 근데 네.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그 유권자들의 익명의 유권자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법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거 좀 조사해 볼 때마다 나오는 게 가까스로 불법은 아닌 것으로. 가까스로. 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도 딱히 불법이라고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그런 그 정치 프로파간다를 집어치우는 게 맞죠. 보낼만 하니까 보내는 거지. 그 테러라는 표현이 저도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성명 보면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것은 정치적 테러 행위라면서 과거 어느 정권과 청문회에서도 이런 만행은 없었다. 예, 폭탄, 만행 나왔다, 테러, 만행. 그 자유한국당도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무작정 문자 테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김 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나 자유당 같은 경우 지난 9년 동안 수많은 관제 시위, 어용단체, 불법 폭력에 대해서 이 양반들 자제 촉구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탄핵 정국에서 박영수 특검 집 앞에 가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야구 배트를 휘두르면서 때려 죽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보수단체 회원은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 주소를 얘기했습니다. 네네. 개인 주소를 얘기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잘 가는 미용실 주소까지 얘기를 했어요. 상호까지. 그럼 찾아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자제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친박 의원들이 자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명백하게 좌표 찍고 네. 테러를 그 촉구하는 내용인데 실정법 위반이에요. 실정법 위반이죠. 네. 그것만 실정법 위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문자 언론도. 좀 맞다고 해서 그때 언론도 그 사람들한테 테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시위라고 했죠. 시위라고 했지. 했죠. 어우, 시위. 심지어 그 탄핵 그 승인되고 나서 인용되고 나서 있었던 그 친박 집회에서는 하루 동안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랬죠. 예. 참혹한 상황이 참혹하는데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그런 저희가 없었어요. 돌아가셨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서로 죽였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냥 서로 죽인 거야 그거는 진짜 대단한 미친 개떼들이지 그게. 사고였죠. 뭐 스피커가 떨어져서 아유 맞기도 하고. 운전 남의 돌아가신 분만 그 안 되신 거고. 불쌍하죠. 그러니까. 예. 가해자가 명백히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귀찮은 거야. 주권자들, 시민들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귀찮은 선거신 거야. 선거신 거를 극단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그리고 봐 문바, 노빠, 그러니까 빠라는 명칭을 쓴 거는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밖에 없어요.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박빠라고 하지 않잖아. 박사모라고 그랬죠.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안빠라고 언론이 쓴 적이 있어? 없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지면에 빠라고 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자 항의를 가지고 테러라고. 문자 테러, 폭탄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그래서 이게 나는 그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문자 테러, 문자 폭탄 이렇게 쓴 사람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기록 남겨놨다가 다음 총선 때 나는 이거 낙선 운동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진짜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들이야. 왜? 주권자들 잔소리 듣기 싫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때려쳐야지. 박용진 의원부터 해가지고. 예. 내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박용진 작년 11월이었나? 그 개헌 문건 파동 그때. 예. 그때 그랬었는데 하여튼 두고 봅시다. 뭐 한번 싸워보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 문자 테러, 문자 폭탄에 하도 열이 받아서 제가 해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떤 정치인의 특정 의견에 반하는 어떤 정치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유권자들이 대량으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이 투덜투덜거리면서 폭탄 테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예 기사 검색이 안 돼요. 심지어 트럼프 같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이 막 나가는 인간도 트위터 멘션을 보면은 엄청나게 반대 멘션을 받거든. 수만 개씩. 아니겠죠. 장난 아니겠지. 간땡이가 보는데 트럼프한테 그런 멘션을 보네. 트럼프 엄청나게 받아요. 엄청나게 받는데 트럼프가 인용할 티로 대작은 해요.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작은 하는데 1대1로 싸우긴 이거는 그렇죠. 근데 나한테 반대 멘션 보내지 마라. 이건 테러다. 이건 폭탄 테러 행위랑 똑같다. 이런 얘기는 트럼프도 안 해요. 트럼프도 안 하고 트럼프도 안 해. 그리고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그 레시스트 보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뭐냐 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우편 번호와 지역구 의원 이름을 적으면요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으면은 의원 사무실로 팩스가 가요. 그 팩스를 보내서 그 자기 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건데 5만 토에서 8만 토씩 간대요 의원 사무실에. 그 팩스는 진짜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종이를 낭비하잖아. 종이를 낭비하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데미지도 경제적 데미지도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의원도 이걸 폐쇄하거나 막어라 아니면 이현주 의원처럼 문자 보내서 하면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기사 내용이 안 나와요. 심지어 레코드 단넷이라는 그 인터넷 매체 그 테스 타운샌드 기자의 글을 보면은 주권자는 정치인을 좀 성가시게 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호의적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윤가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문자를 보내면은 불법이라 테러라고 하는데 왜 정치인이 우리한테 보내느냐.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송해야 된다. 단체 문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사도 있었고 LA 타임스 기사를 보면은 그리고 몇몇 주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요. 정치인들이 동의 받지 않고 유권자에게 집단 문자 보내는 거. 그래서 2008년 오바마 초선 때의 기사 그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면은 오바마는 캠페인할 때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오바마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물론 공용번호겠죠. 퍼블릭된 번호. 나한테 뭐 연락 보내라고. 문자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수집된 번호에 대해서만 DB가 구축된 동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만 문자를 보내는. 우리나라에서 그 문자 뜨거워서 어떻게 휴대폰 녹으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표창원 의원이 예전에 자기도 그런 문자 받겠다 전화번호 공개한 적 있었죠. 예. 아니 그게 뭐 칭찬이 들어가면은 휴대폰이 시원해지고 욕설이 들어가면 뜨거워집니까? 같은 문자라고 예를 들어서 입금 확인 문자, 그러니까. 후원금 문자면 얼마나 좋겠어. 뭐야 2만 통이 왔어. 그럼 2천만 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얼마나 신나겠어. 성능이 좋아졌어. 말이 안 되죠. 지금 문자 같은 경우는 보낸 사람 신원이 확인이 되잖아. 그렇죠. 그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쓰면 뭐 얼마나 과격하게 쓰겠어. 솔직히 말해서. 내 나를 공개해놓고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익명도 예를 들어서 진짜 테러라는 거는 주로 익명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중요한 지점이네요. 예. 이거는 지금 익명이 아니라 자기 전화번호를 까고 지금 하고 있다고. 내 이름을 까고 내 전화번호를 공개해놓은 상태에서 그 수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냐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네네. 수위가 높으면 수위가 높으면은 뭐 그냥 그 현행 법대로 그럼. 본인이 고발을 하든가 고소를 하면 그렇지. 되는 것이고. 정말 거기에 진짜 뭘 위해를 가하듯이 가하겠다고 무슨 예고를 한다든지 하면 그거 한번 수사 의뢰해. 그런 거는 왜냐면은 전화번호 공개돼 있으니까 수사 의뢰하라고. 그 어떤 야당 의원도 기사 보니까 딸 사진 보내면서 그 의원의 딸 가족 사진을 보내면서 밤길 조심하라고 보냈다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항의가 아니라 명확한 협박이고 그렇지. 범죄니까. 그거는 수사해. 그럼 뭐 문바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문바도 뭐든가 이거 처벌해야지. 그렇지. 그게 문재인 지지자인지 어떻게 알아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은 수사하라고. 수사 의뢰해. 나머지 그런 어떤 의사표현, 의견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테러니 폭탄이니 이런 표현을 정말 언론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고 그 종편에 나오는 수많은 그 평론가라는
가짜는 인간들이 거기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잖아. 이 쓰레기들이야 전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고 문자 보내기 당연히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이제 변호사분들이 했던 코멘트가 있어요. 문자 발송에 적용 가능한 형벌 조항은 업무방해죄. 그러나 몇 통 보낸 것을 괜히 몇 통 보냈다고 해서 성립 불가. 그리고 1대1 문자는 공연성을 충족 못해서 약간의 그 비하적인 표현이 들었어도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예, 아, 그거 하나 걱정했는데. 공연성은 예.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그렇군요. 있게 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1대1이니까 그것도 성립이 안 되고 또 다른 변호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소리를 들을 의무가 있다. 아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표시하는 거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다만 어떤 협박이라든가 살해 협박이라든가 범죄 의도를 갖고 있는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안톤 오노가 우리나라 그 안현수 선수와 그 스케이팅 마찰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메일과 페이스북 댓글이 한국 사람들이 몰려가서 안톤 오노한테 그건 진짜 테러 같은 거 어떤 테러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량의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그때도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다량의 메일이 온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이 열받았잖아요. 안토노 너무 싫어. 그러니까 I will kill you 안토노노. 근데 이거는 정말 살해 협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무슨 뜻이죠? 아유. 내가 널 죽이겠다. 아, 오노. 섭득하네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 뭐 그 유명인이라든가 아니면 셀럽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 같은 공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량의 어떤 항의라든가 어떤 리액션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서 뭐 테러다 뭐 아니면 뭐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하는 거죠. 예. 사실 뭐 저희가 이 비주얼 담당으로 김남훈님을 영입하긴 했지만 또 영입의 한 가지 이유가 나름 그 해외를 자주 다니셔서 해외 선진 문물에 밝으신 예, 그런 강점 비행기도 몇 번 있는 타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김남훈 씨가 말한 그런 식의 인식을 하는 정치인들이 또 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있나요? 우리 여권 쪽에는 표창원 의원이 대표적이죠. 표자룡. 표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글을 진짜 썼더라고.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반성부터 하라고 지금 해놨어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 동안 막 무차별 문자 세례 보내는 거, 그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한테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자기들 맨날 그 도와달라고 명함 뿌리고 전화번호 적혀 있는 명함 뿌리고 해놓고 왜 지금 딴소리 하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그 얘기 있어요. 욕설, 모욕, 그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다. 네. 나머지는 의견 제시는 그냥 주권자들이 자기 주권 행사하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뭐 딴소리 하냐 지금 이런 톤이에요. 근데 이게 그 야권 쪽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유 그렇게 문자 받을 때가 좋은 때라고 전성기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태경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루 만통 문자 받을 때가 정치 전성기라고. 그거 며칠 지나면 점점 줄다가 나중에 좀 심심해진다고.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네요. 그래. 뭐 약간 뭐 관종일 수도 있고 문자를 안 오니까 섭섭했던 거야 요즘에. 관종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예. 주권자들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권자들은 야 니들 투표 한번 하고 났으면 투표나 하지 뭐 잔소리가 많아 이거야. 그냥 그냥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 이 얘기거든. 그 인식 자체가 지금 현대 그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하고는 맞지 않아. 그런 정치인은 다 퇴출시켜야 된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자를 보내는 것은 테러니까 안 돼. 그러면 의원 페이스북 개인 계정이나 의원 사무실 계정에 들어가서 댓글 다는 것도 테러니까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뭐 항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항의 표시를 해야 되려면 뭐 어떻게 연서구를 날려야 되나요? 편지를 써서 비둘기 다리에다 묶어서 화살로, 자 의원님에게 화살로. 보내주렴. 아니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화동을 보내. 화동을 보내? 그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번 그 문자 폭탄에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치권 보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그냥 기싸움도 물론 맞긴 한데 기싸움뿐이 아니라 정말로 약간 본인들이
뭔가 억울하고 되게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정말 왜곡하고 있었구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내 그 경험담 하나 얘기할게. 내가 그 심상정 의원 외모 비하 관련된 원래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하여튼 내가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비춰져 가지고 내가 이제 사과를 몇 차례 했단 말이야. 그때 그 소위 이제 그 여성분들이 나한테 내가 좌표 찍혀가지고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다고. 나에 대해서 진짜 그 내가 그 인격 모욕적인 거를 내가 감수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댓글이 달렸는데 난 오히려 그때 반성을 진짜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심지어 나도 일개 뭐 그냥 글쟁이 나도 그때 공인의식을 조금 갖게 된 게 그렇다고 내가 뭐 공인인 것도 아닌데 책임감을 갖게 된 거는 내가 그 욕을 먹을 단초를 어쨌든 내가 제공을 했다. 그게 오해든 뭐든. 그러면 거기에 쏟아지는 비난을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난 그런 의식이 특히 정치인들한테는 정말 필요해요. 자기 억울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받아들이고 무슨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무슨 문자 폭탄 테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난 언론이 더 문제인 언론 게 문제예요. 언론이 진짜 더 문제인 거예요.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저도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그 식당에 틀어있는 종편 채널 보는데 계속 문자 폭탄, 의원님도 문자 폭탄 받아보셨나요? 평론가님도 문자 폭탄 받아보셨나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 자체를 워딩을 그냥 공식화 해버렸어. 문자 테러를. 근데 테러라는 말은 원래 무고한 인명을 살상을 해서 그 가해자 측에서 어떤 그 피해자들이 더 어떤 슬픔과 분노에 빠져서 가해자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얻으려는 게 테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인명 살상 행위와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보내는 문자, 항의 문자를 테러라는 용어를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거야말로 테러거든요. 아니 그 정도도 못해? 문자도 못 보내? 극단적인 선정주의예요 이게. 극단적인 선정주의. 언어의 인플레죠. 언어의 언어의 인플레. 인플레. 그러면은 우리도 기왕 언어의 그 인플레가 그까지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검증 폭탄, 검증 테러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 언어 인플레가 문재인 지지자층 아니면 노무현 지지자층에게만 계속 붙어오잖아요. 사실 저도 그게 그 과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그래서 하고 저는 싶어요. 인플레의 그냥 단순한 그냥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이고 이거는 생각났다. 그 박영수 특검 앞에서 야구 배트 휘두를 때 네.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야구 배트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시위 도구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빠게 돌아가지고 내 야구 배트에다가 쇠사슬 감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나도 이거 정치적 의사 표현 도구가 그게 되는 거냐. 그 언어 인플레이션이 와, 특정한 그 계층에게만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우리 뭐 덤벼라 문바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느끼는 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를 소위 말해서 문바들을 아주 극렬한 그 폭력주의자 계층으로 자꾸 몰고 가려는 그런 프레임이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동시에 선택적 또 하나 적용이지. 짚어야 될 게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엄청 쿨한 척하는 인간들. 선배님들. 텐 선비들. 네. 우리 용어를 그 통일하죠. 정치 홍대병으로. 홍대비하다 홍대비야. 정치 네. 홍대병. 그러니까 우리 홍대에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정치 보면 힙스타 아니었어요? 그 뭐 극렬 문파, 열혈 그 말을 지지자와 그렇게 듣기 싫어하더라고. 자기를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 자기는 엄청 이성적인 척, 합리적인 척.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언론 그 프레임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 프레임이 자기를 낚인 거죠.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그 행태가 가장 재수가 없고 가짠죠? 가짠지. 그게 이제 일종의 선민의식 플러스 이제 그 중이병인데 이러면 또 중이비야지. 아니, 중이가 중이병인 건 문제가 안 돼요. 어른이 네. 중이병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지들 나름대로는 뭐 우리가 뭐 이 프레임에 갇히니까 이거 문자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철이 없는 거야.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지지자들 우리 권갑장 노저씨들 국회의원한테 문자 보낸 적 있어요? 안 보냈는데. 없어요. 그때
노무현 지지자들은 정말 얌전했어. 너무 순진했던 병신같이 얌전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뭐 누가 뭐라 그러면은 뭐 그냥 벌써 주눅 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나이스하게 활동하고 행동한 지지자들이 없었는데 그럼 그렇게 얌전하게 행동했다고 노무현 지지자들이 뭐 시민권을 인정을 받았나?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냥 노빠. 아니 지금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노무현 지지자들은 정말 그때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도 그랬던 거야. 그때도 그렇죠. 언론에서 노사모 타령하고 노빠 타령하고 그러니까 무슨 노무현 시대 때 노무현 지지자들이 뭐 문자 폭탄 보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그렇게 당하고 실제로 해도 당하면은 이거는 논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아. 더 심한 것도 있었어요. 예. 김대중 지지자들은 김대중 이름 석자도 잘 안 올리고요. 숨 쉬는 것도 조심하던 사람들인데 예. 그들에게 붙은 딱지는 뭡니까? 광신도. 김대중 광신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힘과 힘의 싸움이고 지금 저쪽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억압하고 말살하려는 책동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텐선비들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선비. 걔네들이야말로 굉장히 체제 수능적인 인간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지금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순종을 하고 있다고. 제일 똑똑한 척 굴종하고 하는데 있는, 가장 제일 휘둘리기 쉬운 스타일들 언론에. 노예들이야 노예들. 사실상 아직도 스스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그 중세시대 때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그 쿨병에 걸린 애들. 아유, 그 양반들이 많아요.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가서 프랑스 대혁명 같은 현장에 서 있었다 봐. 거기서 야, 우리 담배꽁초 여기다 버리면 안 되잖아. 우리 우리 혁명군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던 사람 이럴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 노예의식에 찌어들어 있는 거고 그 아까 전에 권수영님이 그 개인적인 경험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권수영님은 세금으로 단 한 푼도 안 받잖아요. 네. 권수영님이 뭐 세금으로 돈 받은 거 없잖아요. 없지. 국회의원들 세비 1년에 1억 5천 가량의 그 딸린 보좌진들 월급까지 합치면 1년에 수억을 국민 세금으로 받습니다. 그쵸. 그럼 그 세금에는 유권자들이 옳은 소리를 하든 그른 소리를 하든 아니면 뭐 지랄을 하든 그런 것까지 다 감내하고 그런 것까지 캐치를 하고 감내를 하라는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 니네들은 우리들 돈 받아가지고 세금 받으면서 왜 우리가 뭐라 그러면은 뭐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이게. 안 듣는 건 이야기했는데 문자 테러니 문자 폭탄 같은 원인을 사용하는 거는 정말 반민주적인 행태고. 아, 그렇죠. 네, 아니 무슨 듣기 싫으면 듣지 말아도 그러니까 돼. 휴대폰 끊으면 되잖아. 네. 휴대폰 꺼놓으면 되잖아. 굉장히 오만한 새끼들. 그리고 어차피 읽지도 않잖아. 씨. 그러니까. 안 읽으면 그만이야. 네. 문자 그러면서- 쭉 와 있지만 안 읽으면 그만이잖아. 아니 그만하죠. 그리고 다 스팸 처리 다 해야 돼요. 아니 보장한테 시키면 되잖아. 이거 스팸 번호로 저장해 놓으라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왜 거기에 같은 시민인 주제에 같은 시민인 주제에 왜 그 프레임에 놀아나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 특히 잠깐 또 에어컨 또 우리가 잠깐 열났나 보다. 또 쟤는 제대로 또 할 말이 있는 그래. 거야. 제대로 할 말이 있구나. 자 특히 이제 진보를 표방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 극렬 문바 타령하고 이런 문자 폭탄 테러 여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는 거 보면 저런 인간들이 무슨 체제 변혁을 하겠다고 네. 전혀 진보적이지 않고 그분들이 그렇게 그 지금 현재 야당에서 뭐 그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무슨 폭탄 테러니 하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그분들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심한 인간. 지금 문재인 지지자층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지지자층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크럼을 깨는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약한 골이야. 네. 박살을 내야 되고 약한 골이죠. 예.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저 노예 시대 때 그 흑인들 중에서 또는 뭐 우리 일제 시대 때 뭐 민족 계몽 운동이 있다는 얘기하면서 조선 민족은 무슨 우매하고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그래야 된다. 흑인 노예들 중에 자기가 앞장서서 주인한테 꼬리치면서 아유 저 흑인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짓을 지금 그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름이지, 뭐. 현대판 마름이지. 근데 니네들 전혀 똑똑하지가 않거든. 멍청한 가장 멍청한 인간들. 멍청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속물적이고 정말 인간 말종이죠. 그런 인간들이 무슨 막 민중 타령하고 네.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짜는 거야. 이거 우리 오늘 극디편인가요? 갑자기 다들 활력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네, 제가 갑자기. 얘기하면 막 화날 줄 알았어. 기존 정치 권력, 네. 언론 권력이 짜놓은 그 틀에 굴종하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무슨 체제 변혁을 떠들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혁명을 떠들고 아유, 가짜 그렇게 따지면 민주노총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좀 무슨 집회하면은 저 깃발도 다 내리고 뭐 들고 나면 안 돼. 그거 다 테러야. 그러니까. 깃발 들고 나오고 깃발 테러지. 깃발 테러지, 깃발 테러. 그리고 앞으로 집회 안구 테러. 못생긴 것들 다 안구 테러야. 무슨 난 나가면 안 되겠네. 어떡하지? 안 되지. 아니 도로 점거하면 테러지. 그럼. 문자 보내는 게 테러면 도로 점거하는 건 엄청난 지금 테러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쪽 진영은 얼마나 큰 발언권을 가지고 마음껏 이야기를 하는가. 정미용 더코칭 그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 코스프레 중이고 문빠는 깡패 집단이고 폭력배들을 건드리고 있으니 좋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개소리를 하고 그 개소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문자 통을 못 보내? 그러니까 극렬 문파 뭐 열혈 지지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인간들이 전부 병신들의 정미용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거 자체가 언어 폭력이고 언어 테러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련해서 모 일간지 정치부 차장이 관련 글을 썼고 그 글에 대해서 또 그 해당 언론사의 기자가 저도 저런 사람들 만난 적 있어요. 예전에 저랑 인터뷰했던 못생긴 노사모 아저씨 뭐 해서 난리 사단이 났었죠. 즉 뭐냐면 지금 뭐 노빠 문빠 어쨌든 지금의 이 정치 메이저 세력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기 싫고 자기들이 이런 어떤 말장난이라든가 워딩을 통해서 길들이기 할 수가 있다. 왜냐 한번 성공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아니면 조금 더 자신들의 흐름들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뭐 문자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됐다라고 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서서 이걸 자제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런 흐름이 계속 가면은 문자도 보내면 안 되고 댓글도 달면 안 되고 숨도 쉬면 안 되고 그냥 어디까지 뒤로 후퇴할지 몰라요. 그냥 복종하는 시민이 되면 돼. 그 길이 그러니까 나 옆에서 잔소리하는 인간들이 더 짜증이 나더라고.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원래 그 기득권을 갖고 있어. 그 우리가 시민들이 점점 그 영역에 사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시민인 주제에 옆에서 자제해라 이런 잔소리하는 인간들. 야, 특히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이나 막 경향신문 이런 쪽은 특히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 때 망소의 난, 그다음에 뭐 조선 시대 때 홍경래의 난, 동학 농민혁명, 4.19 혁명 이거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럼 그 당시에 들고 일어섰던 그 민중들이 개돼지 그냥 다 테러리스트야? 그러면 이분 중에 길에다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망소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촛불 집회도 그렇게 생각하면 테러예요, 테러. 박근혜 불 들고 나가서. 거기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그 옆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쩌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인간들은 다 병신 취급하면 됩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권 한 5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언론에서 문재인 지지자들 조리돌림 당하는 거 보면. 임기 말이야. 임기 말 같아. 임기 말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우리가 정권을 망쳤네, 결국.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망친다더니. 문재인 지지자들이 패악질을 많이 했길래 문자 한 3통 보냈다고 한 사람 다. 아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0% 근처 가고 있어. 우리 언제 망쳐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망치는데 언제 망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기 10%부터 시작해가지고 90%까지 갔는데. 그 인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니네들 훈장질할 시간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정말 못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서 걔네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애는 거의 한 명도 없다? 없어. 그러면 야, 이 쌍놈들아.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절하고 감사 인사부터 하고 뭔 얘기를 씨부리라고. 우리들 덕분에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지금 좋은 대통령 되고 있잖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일단 공기가 좋잖아. 배은망덕한 놈들이 말이야. 아니 하늘이 예뻐. 그 얘기 하나 더 보태면 진짜 꽃길 깔아놨더니 거지 새끼 먼저 거지 새끼들이 먼저 지나가고 뭐 그런 거죠. 그 문재인 지지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마치 자기들이 점령군이냐. 의기양양하게. 당선 빚 갚으라는 사람 있질 않나? 빚 갚으라고. 야, 이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우리 패친 중에 꼭 있어요. 우리 패친 그룹이 너무 다양하게 생겼어요. 그런 애들 대선 이후에 오히려 많이 끊었어요. 잘했어요. 나는 내가 끊지는 않거든. 왜냐면은 어떤 헛소리들을 하는지를 내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용으로 보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저 이렇게 진짜. 합시다. 저기 저 한번 패친 번개를 주최를 하는데 그런 애들만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프라인에 모이게 한 다음에 우리 또 김나무님 영입돼서 전투력이 상상이 됐잖아. 아 거기서부터 테러야 거기서부터. 아, 진짜 테러하라고. 진짜 왜? 테러를 해. 진짜. 문 잠가놓고 줄바따를 때려야 돼. 뭘 줄바따를 그게 저 말이 안 통해 그런 애들.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길들이기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검색을 해봐도 문자나 메일만이 왔다고 해서 서구의 정치인들이 테러나 폭탄이라는 용어를 쓴 적도 없었고요. 그 다니엘 투더라고 해서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었던 한국 특파원이었던 사람 있죠. 이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야, 서구 정치인들이 문자나 메일, 팩스를 많이 받아서 나 테러 당했어. 나 문자 폭탄 받았어. 징징징 되는 경우를 본 적 있니?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테러나 폭탄이라는 용어 이런 어떤 용어는 특히나 언론은 굉장히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 언론의 싸구려라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송 작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만 이래. 그러니까. 예전에 김대중은 광신도 그리고 노무현은 노빠 우리는 문빠 이런 식으로 우리만 뭔가 엄청난 폐악질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려가서 야구 배트를 휘둘러도 정치적 시위 표현의 도구다라고 평가받는 게 저쪽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이가 없어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기는 수백 명 시위를 하는데 3명이 사망을 하는 그 정도로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집단이고 거기 진짜 우리는 수백만 명이 시위해도 부상자 하나 없는 쓰레기 하나 안 남아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안 남는 그런 시민들인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뭘 뒤집어 씌우고 있어. 싸구려 워딩을 유족에만 그렇죠. 주고. 그리고 짚을 게 정말로 살해 협박, 가족 협박 왔으면 신고하라고. 징징대지 경찰 말고. 있다고. 휴대폰 찍혀 있잖아. 신고해요. 아니면은 경찰을 못 SNS 믿나? 올려. 내가 잡으러 갈게. 어머. 내가 잡으러 갈게. 아 진짜로. 아니 그런 그러니까 놈 제보해. 제보하면 우리가 잡으러 간다. 문바들이 우리가 잡으러 잡아내서 간다. 그게 진짜 문재인 지지자인지. 지지자는 이거는 자격이 없어. 한 표 내가 다시 줄 거야. 그러니까 지지자라도 전화 끊어버릴 거야. 우리가 너, 모바일 끊어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우리 자격단 만들자. 아니 진짜 내가 쓰이지 폴더폰을 바꿔버린다. 진짜 폴더처럼 접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무슨 인신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그건 안 사람들은 되지. 진짜 우리 스스로 퇴출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까라고 문자 까고 전화번호 까라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잡든 해결해 줄게. 그런 걔한테 문자폭탄 보내면 돼.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 걔한테 문제 야이씨 그딴 거 보내지 말란 말이야. 이러고 느낌표 7개씩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천 개 한 너 보내면 때문에 쪽팔리잖아 임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잔소리에 이런저런 훈장질하는 텐선비들 잔소리에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고 언론 정치인들 공세 지금 펴고 있는데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다. 주눅 들수록 우리는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또 된다. 왕따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그런 프레임은 계속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김대중 지지자분들 정말 숨도 안 쉬고 이름 석자 부르지도 못하던 그 지지자들한테도 광신도 프레임 씌우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답이 딱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요 주제는 문자 주제는 저희가 권갑장에서 거의 한 3-4번 다루긴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정신들을 안 차리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재 생기고. 할 것도 없는데.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멘트는 짧게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죠. 예. 김남훈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이 문제는 우리들이 뭘 알아 솔직히 정치 선진국이 하는 대로 합시다. 끝. 네. 정치 선진국은 괜찮다며 우리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팩스를 트럼프도 항의 안 해. 그러니까 트럼프도 테러란 얘기는 안 해. 니들이 참 우리 이거 자료 모아가지고 네. 다음 총선 때 낙선 대상자 선별할 때 써먹읍시다. 좋습니다. 5대 기준하고 우리 시민들 무시했나 안 무시했나? 문자 폭탄, 문자 테러로 규정 그런 말을 쓴 정치인들은 정계 다 퇴출시키는 걸로. 네. 그렇게 합시다. 다른 분은 또? 네, 저는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시도는 있을 거고,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집권 한 4년차 된 것 같아요. 때리는 거 보면. 근데 문재인 지지자분들 잘못한 거 없고,
더더욱 용맹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지지자 아니더라도 아니 민주당 의원들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비판 문자. 많이 받았어요. 다 보내 괜찮아. 네. 노 프라블럼. 맞아. 내가 하나 더 붙일게. 이거 문자폭탄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잘하면 정치를 잘하면 후원금 폭탄으로 날아갑니다. 표폭탄. 네. 그리고 투표할 때 그렇죠. 투표 폭탄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저기 민주당의 여신인 박영선 의원님 계시잖아요. 진짜 민주당 요즘은 저기 에콰도르의 여신이 에콰도르의 되셨죠. 여신, 네. 예. 그분도 문자 폭탄 받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하죠. 저는 네. 안 좋은 건 다 까먹었고요. 네. 칭찬 폭탄 하나만 받으셨어요. 나중에 칭찬 폭탄 받으셨죠. 그땐 폰 안 뜨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뜨거운 문자 받지 마시고 차가운 문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폭탄이라고 안 그러시고 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 뭐. 그 전에는 폭탄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응원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잘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뜨거우면 추울 때 핫팩 대신 쓰시면 되고. 네. 송은정님은 뭐 혹시? 아유, 저는 뭐 그냥 그 예전에 김호준 씨가 왜 쫄지마 시옷 비읍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쫄지마 씨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시민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예. 근데 사실 요즘 보면서 그 문자 폭탄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그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쫄아 있는 상태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맞아요. 쫄았기 때문에 더 저렇게 왕왕대는 것 같은데. 무섭기도 무섭겠죠. 어차피 그 주인 무는 걔는 때릴 땐 또 때려줘야 되니까 그냥 우리 쫄지 말고 그냥 할 얘기 있으면 또 문자 보내고 해야죠. 예. 예, 저기 문자 항의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까지 만들어놨는데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투쟁 앞으로도 계속 권갑장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지난 59화에 이어서 송은정님과 김남훈님 권갑장에 새롭게 이제 고정 메인 멤버가 되신 두 분 모시고 문자폭탄 논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뭐 또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고 찰진 에피소드로 만나 뵙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우. 엔딩 멘트도 이제 좀 바꿔야겠다.